자, 원방을 봅시다. 원방이 양이 좀 많죠. 그래서 보통 2번 나눠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수화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에 그냥 원방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개념 노트 39쪽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그럼 어떻게 되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죠? 거리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은 얘를 평행이동시켜 놓은 겁니다. 중심의 좌표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은 얘를 펼쳐놓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데 일반형을 사용할 때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경우들은 표준형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으로 세팅을 하면 되고 일반형을 작성을 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는 언제 사용하냐면 세 점이 주어질 때 세 점이 주어질 때나 우리가 여기다가 세 점의 좌표를 각각 대입을 해가지고 원이 지나가는 세 점 대입을 하셔가지고 라지 ABC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모든 경우들은 표준형을 가지고 우리가 원방을 세팅을 하면 돼요. 그 문제에서 중심의 좌표를 알려줄 때도 있을 거고 중심의 좌표를 비슷하게 숨겨가지고 힌트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알려줄 때 이제 뭐 얘가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그럼 x축 위에 있다 그러면은 뭐 p, 0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 다음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그럼 뭐 0, q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 그럼 그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가지고 중심의 좌표를 세팅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려주는 힌트가 축에 접하는 경우입니다. 그래프가 원이 x축에 접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x축까지 떨어진 거리가 뭐가 되지? 그죠? 얘가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뭐 a, r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a, 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원방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원방을 작성을 했을 때 미지수가 2개만 남을 거야. 그럼 이제 걔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걔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만약에 y축에 접한다면 어! A, 마이너스 어! 뭐야? a, 마이너스 r이죠? 중심이 y축에 접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중심에서부터 y축까지 떨어진 이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니까 얘는 r, b 얘는 마이너스 r,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세 번째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면 자,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r, r로 쓸 수 있고요. 2, 4분면에서 접할 때는 중심을 마이너스 r, r이라고 잡을 수 있고요. 3, 4분면에서 접한다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 4분면에서 접한다면 r,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치? 자, 그래서 어디다 쓰셔야 되냐면 여기 지금 40페이지에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39페이지에 써줍시다. 39페이지에. 아니다. 40페이지에 먼저 그걸 표현을 하고 공간이 없는데 여기 40페이지에 그냥 이것만 먼저 써두고 40페이지에 써두고 예제를 39페이지에 쓰거나 아니면 40페이지 밑에 꼭 알아두기 40페이지 꼭 40페이지에다 쓰자. 40페이지에다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39페이지가 또 잊어버리겠지. 자, 여기서 이제 x축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거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얘네가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는 좀 특이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중심이 어떤 이차함수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접한다. 또는 중심이 어떤 원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접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할 얘네들이 가지는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가 y는 x 위에 존재하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반드시 있거든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40페이지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림에다가 y는 x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y는 마이너스 x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옆에 그 꼭 알아두기에다가 예제를 한번 써봅시다. 얼마라고 할까? 5x-6이라고 할까? 중심이 이 이차함수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해봐. 모든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해봐 라는 논리예요. 중심이 저 이차함수 위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이 있을 텐데 그 원들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들을 모두 더해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 이차함수를 그려보시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6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너무 크게 그렸다. 그냥 할까? 그냥 하자. 자, 그런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가지고 있는 성질이 y는 x 위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다라고 했거든. 이렇게 y는 x가 갈 때 요 점과 요 점이 바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중심이 있는 곳이 됩니다. 또는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얘랑 만나는 요 점과 요 점이 또 역시나 중심이 이차함수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있는 곳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좌표의 x좌표, y좌표 전부 반지름이니까 이것의 x좌표 찾으면 이 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의 x좌표 찾아서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얘는 지금 x좌표, y좌표가 모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랑 y는 x가 같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두고는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알파 베타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찾으면 안 돼요. 왜 안 되지? 얘는 알파 컴마 알파라고 할 수 있고 얘도 베타 컴마 베타라고 할 수 있는데 반지름의 합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이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얘를 계산을 하시면 36에서 24를 넣으면 얼마지? 60인가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2루트 15 양수일 거니까 두 번째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x 같다라고 하시면 역시나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것의 부분을 감마와 델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역시나 감마 마이너스 델타를 찾으셔야 돼요. 감마 더하기 델타는 4가 되겠고요.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감마 마이너스 델타의 제곱은 감마 더하기 델타의 제곱 마이너스 4 감마 델타 그러면은 16에다가 24, 40인가요? 얘는 감마 마이너스 델타가 2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2루트의 15에다가 2루트 10을 더하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막 되게 심한 문제의 난이도는 아니고요. 한 중상 수준의 문제거든요. 서술형으로도 많이 등장을 했던 문제들이고요.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왔던 거고 내신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중심이 이게 아니라 원이 줄 때도 있습니다. 원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y는 x랑 원이 만나는 점, y는 마이너스 x랑 원이 만나는 점 그걸 하시면 돼요. 괜찮아? 이해돼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3번이지? 중심이 있고요. 자, 원이 어떤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여기서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겠죠. 원과 직선이 접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을 거고요. 만나지 않는다라면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그게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는 괜찮지만 나머지 경우들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L1 같은 경우는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를 이용해야 되고요. 접선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그 다음 만나지 않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논리를요. 접선의 방정식을 해보자. 그 개념 노트 41페이지에 보시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진다면 접점이 x1, y1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쓰는 논리는 자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의 좌표를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얘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얘는 수직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를 알면 돼. 그럼 여기서 한 점의 좌표를 아는 거거든? 기울기를 찾으면 돼. 그럼 여기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니까 원의 중심이랑 접점을 연결한 기울기랑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용하는 아이디어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 기울기가 만약에 3이라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기울기 알고 지나가는 한 점 알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다면 원이 있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대. 자, 그때 우리가 여기서 쓰는 아이디어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씁니다. 기울기를 아니까 우리가 y좌표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y는 mx 더하기 n과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야 돼요. 괜찮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그게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하면은 n의 값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원 밖에 한 점입니다.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긋는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쓰는 아이디어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는 아이디어를 써야 돼. 그러면 이때는 기울기는 모르고요.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를 아는 거거든요. 그럼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를 알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작성이 m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괜찮죠? 이거랑 중심까지의 거리가 역시나 반지름이랑 같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식을 세워주시면은 역시나 m의 값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식이 뭐 되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저거를 이제 뭐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복잡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책에 나와 있는 41페이지에 있는 그 제일 위에 있는 중심이 원점인 기본형 원에서 접점이 x1, y1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거기 박스 쳐두시고요. 중심이 원점인 원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게 진짜 중심의 좌표가 0,0이니까 0,0이랑 x1, y1을 연결하면은 그게 기울기가 나올 거고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유도하는 건데 어렵지는 않고요. 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나머지 공식들은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자, 그러면 밑에 42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자주 반드시 물어보는 내용은 아닌데 가끔 문제를 풀 때 이걸 이용하면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게 돼요. 다른 문제들을 풀 때 이것만 푼다고 뭐 해결이 되는 건 아닌데 얘를 이용을 하면은 좀 빨리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알아두시면 좋은데 조건이 있어요. 이게 중심의 좌표가 0,0이어야 됩니다.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라면 우리가 작업을 좀 해야 되고요. 원밖에 한 점 x1, y1에서 여기에 접선을 긋습니다. 접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려요. 이 접점과 이 접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려지는 원을 잠깐 뭐라 그랬지? 접점과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걸 우리가 극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명칭은 이 극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박스 쳤던 기본형 원에서 중심이 원점인 원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그거랑 공식은 똑같아요. 얘도 중심이 원점일 때 원 밖에 한 점 x1, y1에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1, x
y1, y는 r제곱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쟤를 유도는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P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고요. Q의 좌표를 x3, y3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기본형이거든요. 중심이 원점의 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 있는 이 접선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x2x 더하기 y2y는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접점이 x2, y2라고 주어졌으니까 아래쪽에서 접하는 이 노란색 접선은 마찬가지 접점의 좌표 x3, y3를 이용을 해서 x3의 x, y3의 y는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모두 x1, y1을 지나가거든? 그러면은 얘네들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x1, y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1, y1을 대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x1, y1을 대입을 한다는 건 x1, x2 더하기 y1, y2는 r제곱이라는 식 하나랑 x1, x3, y1, y3는 역시나 r제곱이라는 식이 참이야. 그럼 이건 우리가 이 직선에다가 이 직선이 x2, y2랑 x3, y3 지나가죠. 그치? 그럼 이 여기에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유도가 되죠. 맞아요. x2, y2, x3, y3.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이 두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얘가 가지는 성질을 바로 유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다 쓸까? 일단 뒤에 먼저 하고 여기다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다 써야 되니까 몇 번이지? 5번인가?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의 y 제곱 플러스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라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이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x제곱 플러스의 y제곱 a'의 x, b'의 y, c'이 0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원의 교점 두 개가 생겼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인데요. 도형의 방정식인데.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원이 아니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 이제 우리가 배운 도형,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직선이나 2차 함수, 이걸 이제 포물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랑 원,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2차 함수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직선이랑 원만 이야기할 텐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원의 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마찬가지 이 원의 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면 공통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직선이잖아.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2차항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둘을 빼면 돼. 둘을 뺀 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원들. 이런 원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원들은 이제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나가는 또 다른 한 점을 줄 거야.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어떤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그것들을 나타낼 때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때 연립방정식으로 푼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한 식에다가 k를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원방도 마찬가지야. 한 원의 방정식에다가 다른 원의 방정식을 k배해서 더해주시면 이게 연립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공통현 같은 경우는 2차 항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둘을 빼야 돼. 그래서 공통현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k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됩니다. k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x제곱이랑 y제곱이랑 사라지면서 1차 방정 xy에 관한 1차식의 형태로 표현되니까 직선이 유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 같은 경우는 k가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이때는 어떤 거냐면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푸냐면 또 다른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합니다. 얘가 지나가는 또 다른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질 거야. 그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 점의 좌표 여기 xy 자리에 대입을 하면은 k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k의 값을 구한다면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은 원방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조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여기서 여기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을 찾아라. 그럼 가장 작은 원은 어떤 원일까요? 저두 점이 지금. 그렇죠. 이 두 점이 지름이 돼야 되겠지. 그죠? 이 두 점이 지름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길이만 찾아주면 반지름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또는 둘레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중심의 좌표까지 찾을 수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이제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은 되는 형태들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통현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으시고 아무 원이나 이 원의 중심이나 이 원의 중심이나 상관은 없어요. 공통현의 방정식에서 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찾아.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을 알아. 피타고라스를 쓰시면은 요기 길이가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의 2배 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에 있는 아폴로니우스 원을 해봅시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두 점에서 거리 b가 m 대 n인 자취입니다. 거리의 비율이 m 대 n. 거리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주어진 정해진 두 점이 있을 겁니다. 고정된 두 점. 두 점에서부터 거리의 비율이 뭐 3대 2다, 2대 1이다. 그러면 거리의 비율이 2대 1이다, 3대 1이다 이런 것들은 내분점도 존재할 거고 외분점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연결을 해봤더니 걔가 원이 되더라. 그 원을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더라 라는 건데요. 그 밑에다가 이제 쓰셔야 되는 건데 일단 적어드리고 자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습니다. 여기의 거리 B가 M 대 N이 되는 점을 찾아.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존재할 거고요. 뭐 M 대 N 이렇게 되는 점들이 막 존재할 거야. 걔네들을 모아보았더니 원이 되더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쓰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점이 뭐냐면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치? 얘는 내분점이고 이 점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거든요.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름의 양 끝점을 찾을 수 있다면 중심 찾을 수 있겠고요. 길이 찾으면 그게 지름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세 가지 이거밖에 없어요. 낼 수 있는 게. 그래서 첫 번째, 아폴로니우스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할 때는 얘는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이 되는 경우입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써야 되겠다.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면 우리가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모두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기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P라고 할 때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삼각형 PAB의 최대값입니다. 자, 삼각형 PAB의 최대값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얘가 P가 막 움직여요. 이 원 위로 움직입니다. P가 이 원 위로 움직일 때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냐면 A에서 B까지 거리는 고정이야. 이거는 어차피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야. P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높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높이가 가장 클 때는 어디겠습니까? 높이가 가장 클 때는 반지름이 될 때가 높이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가 바로 반지름이 가장 최대가 될 때, 높이가 최대가 될 때. 그래서 이때는 PAB의 최대값은 반드시 2분의 1에 AB의 길이 곱하기 1의 반지름을 곱하면 끝입니다. 높이가 최대가 될 때가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삼각형 PAB에서 각 PAB가 최대일 때입니다. 각 PAB가 최대일 때 PA의 길이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각 PAB가 최대라면 봐봐요. P의 좌표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PAB의 각의 크기는 이제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왔다 갔다 거리겠지. 그럼 이 각이 최대가 될 때 언제 최대가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접선을 그었을 때입니다. 이게 접선이 될 때 P가 최대거든요. PAB가 동의해요? 이 각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PA가 1의 접선이 될 때야. 네. 돼요? 네. PA가 1의 접선이 될 때 이 각의 크기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1의 중심이랑 P를 연결했을 때 걔가 반지름이 되면서 접선과 수직이잖아요. 얘가 중심일 때. 그래서 이때는 PA와 PA와 AB가 아니지. PA와 반지름이 수직이 되는 경우. 그럼 이제 수직이 된다는 건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A까지 거리,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PA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어는 이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 네. 이걸 써두셔야 됩니다. 거기 45페이지에다가 일단 먼저 써두시고 쓸 게 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간을 할애하지 마시고요. 옆에도 있으니까 뭐 44페이지 써도 되겠다. 그냥 크게 그려도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씁시다. 써나가 봅시다.
자, 원 위의 한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첫 번째 점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있고요. 원 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원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얘를 연결을 했을 때 원 밖에 한 점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 거리가 가장 길 때와 가장 짧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 값이 막 움직이면서 이 거리가 짧아졌다 늘어났다 막 그러겠죠. 이 거리는 고정 거리가 있을 겁니다. 고정 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밖에 한 점까지 거리가 고정 거리죠. 이건 고정 픽스돼 있죠. 여기에서 반지름 만큼 더하고 반지름 만큼 뺀 게 바로 원 위의 한 점에서 원 밖에 한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AP의 길이의 최대값은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것, 최소값은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직선도 비슷합니다.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직선이 있을 거야. 직선에서부터 원 위에 한 점까지 거리를 찾아라. 원 위에 한 점이 P가 만약에 뭐 여기 있다라면은 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이제 최단거리, 보통 거리는 최단거리를 이야기하니까 거리가 여기 수선을 내린 이 길이가 될 텐데 P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거리가 막 달라지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고정 거리가 존재할 겁니다. 이 고정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해주고 반지름만큼 뺀 게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이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D라고 할까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거리를 D라고 한다면은 C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L까지 거리에서 얘를 반지름을 더하고 뺀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까? CH라고 할까요? 그래서 D의 최대값은 CH에서 반지름만큼 더한 거, 최소값은 CH에서 반지름만큼 뺀 거. 그럼 얘가 문제들로는 보통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쓰시고. 문제들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원이 하나 주고요. 원 밖에 한 점을 줍니다. 그래서 원 위에 한 점까지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점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기에서 원 밖에 한 점에서 원 위에 점까지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점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만약에 10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3이라고 하면 최소값이 7이고 최대값이 13이 될 텐데 그럼 거리가 7이 되는 점은 하나 있겠지. 8이 되는 점은 몇 개 있겠어요? 위아래 두 개 있죠. 9도 2개, 10도 2개, 11도 2개, 12도 2개, 13은 1개. 그렇게 점의 개수를 찾으라고 할 때 아이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7에서 13이구나. 그러면 7, 8, 9, 10, 11, 12, 13 7개 그럼 틀리죠. 위아래 두 개씩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넓이를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직선을 주긴 하는데 원 밖에 두 점 A, B를 줘요. 선분을 줍니다. 선분 AB를 주고요. 이 선분 AB랑 원 위에 한 점을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 그럼 AB를 지나는 직선을 찾은 다음에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해서 반지름만큼 더한 게 높이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떤 AB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를 연결했을 때 이게 정삼각형이 된대. 정삼각형이 되는 경우도 기출문제로 있습니다. 정삼각형이 된다면은 직선 위에 한 두 점과 얘 사이 거리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니까 그 높이는 이제 2분의 루트 3의 a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거리가 최대가 될 때 높이를 찾을 수 있으면은 정삼각형의 넓이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다 못하겠지? 지운 거 있잖아.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자취
자체 방정식. 첫 번째 점입니다. 점. 이거는 우리가 중2 때 배우나? 닮음을? 그죠? 3때 배우나? 중3? 중2 때 배우죠. 닮음, 도형의 닮음. 그치? 그걸 이용해야 돼.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야 돼. 먼저 그걸 연습을 좀 해볼까? 만약에 봐봐. 요러한 삼각형이 있고요. 요러한 삼각형이 있어요. 얘가 뭐 3이고요. 얘가 만약에 6이야. 그럼 이게 두 개 닮음이래. 그럼 닮음비가 몇 대 몇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대응하는 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얘가 한 점에서 모이는 경우가 있지. 아닌 경우도 있고 모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조건 모이는 건 아닌 거고요. 얘를 뭐라고 불렀지? 닮음의 중심. 안 배웠나 이런 거? 교육과 좀 바뀌었나? 했을 텐데. 이걸 닮음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대응되는 꼭지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게 한 점에서 모인다면은 얘를 우리가 닮음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이 도형의 닮음비가 1대2가 된다면 닮음의 중심에서부터 대응하는 꼭지점까지 거리비도 1대2가 된다. 진짜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 네. 아 그래? 그래. 그럼 얘가 1대2가 된다는 것까지는 와닿니? 네. 왜 1대2가 되는지 알겠어? 얘랑 뭐 평행하고 이 삼각형이랑 이렇게 연결된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이 같고 막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도 논리는 비슷합니다. 여기 위에 한 점이 있어요. 여기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연결을 해. 얘랑 연결했을 때 얘네들의 중점의 자취. 얘랑 PA와 PA의 원밖에 한 점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 연결했을 때 그 점의 내부점, 중점이 뭐 제일 쉬우니까 중점으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원밖에 한 점에서 원 위에 점을 연결했을 때 그 중점의 자취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쟤랑 똑같습니다. 얘가 P가 이렇게 원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P의 움직임에 따라서 M도 원으로 등장을 하겠죠. 이건 자연스럽게 와닿지? 그죠? 안 그러면 유도해야 됩니다. 방정식을. 이게 원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은 큰 원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작은 원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직관적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요? 중점에서부터 A까지 거리와 P에서 A까지 거리비가 이제 여기가 1대2잖아요. 네. 그럼 이 원과 이 원은 닮음인데 닮음비가 1대2가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닮음의 중심이라는 논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의 자취의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원의 반지름은 문제에서 줄 거거든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을 찾아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원의 중심을 찾아라라고 한다면은 얘의 중심과 얘를 연결을 했을 때 그것의 가운데 중점이 됩니다. 아이고, 세 개로 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원과 원밖에 한 점의 중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주어진 원의 절반이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할 수도 있어요. 개념을.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 여기가 만약에 2대 3이래. 거리가 2대 3인 자취를 구하라. 그럼 거리가 2대 3이면은 닮음의 중심으로 간다면은 2대 5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대 5 아니면 뭐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으시면 되고 닮음비가 2대 5니까 이 원의 반지름은 이 원의 반지름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닮음의 중심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논리입니다. 괜찮아요? 되겠습니까? 자, 이것도 비슷합니다. 논리는 똑같은데 문제가 조금 다르다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느껴가지고 따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원이 하나가 주어지고요. 원 밖에 두 점 A, B가 있고요. 일단 쓰시고요. 원 위에 한 점 P를 이용해서 PAB의 무게중심의 자취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PAB의 무게중심의 자취. PAB의 무게중심의 자취.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돼.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중선의 교점입니다. 동의하세요? P에서 M까지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게 무게중심이지? 이제 그렇지. 요게 거리 B가 2대 1이 되지. 그럼 이제 우리가 논리는 여기에서 했던 논리를 그대로 데려오면 돼. 왜? M에서부터 원 위의 점까지 거리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자추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M과 P까지 거리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자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게 반지름은 쉽게 찾을 수 있겠지. 반지름은 주어진 원의 반지름은 여기를 뭐 R이라고 할 때, 라지 R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반지름 얘가 1대 2니까 전체는 1대 3이라고 할 수 있어서 처음에 주어진 원의 반지름의 3분의 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반지름이 됩니다. 중심은요. 중심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원의 중심과 M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M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중심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입니다. 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이것도 이제 내용을 알면 되게 빨리 풀 수 있는데 모르면 엄청 오래 걸리는 내용인데요. 자,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협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올리셔야 될 게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 2배의 AM제곱 더하기 BM제곱과 같다라는 게 이제 파푸스의 중선 정리였어요. 맞아? 네. 왜 그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 B를 연결을 해요. P에서 A, B의 중점을 연결을 해요. 그럼 이제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을 바꿀 수 있을 거야.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 의해서 2배의 PM의 제곱 플러스 AM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 근데 어차피 여기 두 점의 좌표는 주어져 있으니까 AM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PM만 알면 돼. 그럼 PM의 범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PM의 범위는 원 위에 한 점에서 원 밖에 한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M까지 거리, 즉 PM의 길이는 CM의 길이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는 게 최대값이고요. CM의 길이에다가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값이잖아. 그럼 이제 얘는 길이를 알고요. 얘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니까 PM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신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됐어. 잠깐.
잠깐만. 1등이다 1등. 다 썼어? 자, 그러면 책을 봅시다. 자, 103쪽입니다. 103쪽. 자, 103페이지 4번. 아까 적어드렸던 문제 그 내용이죠. 자, 중심이 이 원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답니다. 2등 많이 해봤어? 어땠어? 자, 중심이 저 원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찾아라.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이 원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준다라면은 마찬가지 중심이 X축, Y 중심이 아니고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니까 Y는 X는 이렇게 지나갈 거고 Y는 마이너스 X는 뭐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원이 Y는 X랑 만나는 점들,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들을 찾아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Y 자리에 X 한번 대입을 하시고요. 마이너스 X 한번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Y는 X 위에 중심이 있는 경우 그러면 Y 자리에 X 그냥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의 제곱은 17이 되겠고요. 펼쳐주시면은 2X의 제곱 플러스의 2X 플러스의 5는 17 넘겨주시고요. 나눠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의 X 마이너스의 6은 0이 될 거고요. X가 2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X좌표가 2 또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2 또는 3이 된다는 거야.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반지름은 2 또는 3 2 또는 3 2.3이 아니고 2 또는 3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다면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되겠죠? 네 3등 4등 푸시고 풀어 이거 먼저 푸시는 게 숙제는 좀 해봤니? 어렵지 않았어? 어디까지 했지?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17 정리하시면은요 2X제곱 마이너스의 6X 마이너스의 12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의 3X 마이너스의 6은 0 자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의 합은 얼마지? 반지름의 합은 3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왜 아니야? 이건 찾았을 때
이 좌표는 플러스로 나오지만 이 좌표는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합이 아니라고요. 두 분의 차이를 구해야 돼. 그게 반지름의 합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R1 더하기 R2를 3이라고 하고요. R1, R2를 마이너스 6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찾는 게 R1 마이너스 R2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R1 더하기 R1 마이너스 R2는 루트 33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반지름의 모든 합을 구하라 그랬지. 네, 모든 반지름의 합이니까는 5 더하기 루트의 3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6번을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그림일 텐데요. 원방에서 뭐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집에 다 실려 있어서 원을 접었대 이렇게 접었는데 R의 좌표가 R이 1대2로 내분한대. R이 지름은 1대2로 내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3이거든요. 그럼 R의 좌표는 얼마겠습니까? 이게 1대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PQR을 지나는 원방을 찾으래. 그럼 생각해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위에가 아래로 접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이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걸 위로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에 있는 걸 위로 접으면 얘가 이렇게 원이 또 만들어지겠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얘를 위로 접으면은 그럼 이 노란색 원과 이 하얀색 원은 합동이죠. 네. 그러면 얘랑 합동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겁니다. 즉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얘가 3이 될 거야. 3. 얘가 3이 된다는 건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3이 중심의 좌표라고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도 3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여기가 PQ잖아요.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또는 PQ를 지나는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는 PQ를 지나는 방정식을 찾는 거였거든. PQ의 방정식. PQ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두 개 빼면 돼요.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원을 빼게 되면은 PQ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원의 중심까지 거리해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셔서 PQ의 길이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 위에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그 세 가지 문제 전부 다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이따가 나중에 질문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10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림 이런 것들 그림 해석만 잘 하실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첫 번째 주어진 원이 두 번째 주어진 원에 둘레를 이등분한다. 첫 번째 주어진 원이 두 번째 주어진 원에 둘레를 이등분한다. 어떤 느낌일까?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좋아요. 이렇게 선
지름. 오, 맞습니다. 이게 애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한 원이 다른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잘못 그렸네. 둘레를 2등분 한다는 건 이렇게 못 그리지? 짧은 거 먼저 그래.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2등분 한다는 건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연결했을 때 이게 지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돼요. 누가? 공통현의 방정식이.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얘가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현의 방정식은 둘이 빼면 됩니다. 밑에서 위에 거 빼도 되고 위에서 밑에 거 빼도 되고 아무거나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아주면은 밑에서 위에 걸 뺄까요? 그럼 ax-의 ay 플러스 12는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의 중심은 이 원의 중심은 이거 표준형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a, 2a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a, 2a를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 2a를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대입하시면 a 제곱이 4가 나오네요. 양수라고 했나요? 네, 양수 a입니다. 나쁘지 않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15번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15번. 아까 그려드렸던 자치의 방정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6이고요. 이 원 밖의 한 점 P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접점과 P 사이의 거리가 6이 된대. 그거랑 좀 다르구나.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 거리가 6이래. 그랬을 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찾으래. 생각을 조금 하시면은 쉽게 해결이 되겠네요. 반지름은 얼마야? 4.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10. 10? 10? 이거 어떻게 10이야? 50. 2루트 13인가요? 네, 그럼 0,2에서 떨어진 거리가 2루트 13이 되는 점들을 모으면 되거든? 그게 뭐야? 1. 그럼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13이니까 넓이가 그냥 52파이? 그럼 끝이에요. 이 21번 보겠습니다. 원이 두 개가 있고요. 큰 원을 먼저 그려요. 뭐야?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3,0래. 얘는 9,5래. 그래서 여기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 있답니다. 오왕.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사다리꼴을 만든다는 이야기겠지?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얘는 반지름이 2가 되고요. 얘는 반지름이 7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게? 마이너스 3,0에서 9,5까지 거리 찾으면 5대 12대 13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윗변의 길이랑 아랫변의 길이는 아니까 높이만 찾으면 되거든. 그 높이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여기가 2가 될 거야. 그럼 여기가 5가 될 거야. 그럼 여기가 12가 되니까 이 길이도 12가 될 거야. 괜찮아? 그래서 사다리꼴의 아랫변, 윗변 2랑 7이고요. 높이가 12가 됩니다. 넓이는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의 높이 54. 여기까지.